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4일 저병모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사실 뭐 백가직명이죠. 근데 대표적인 흐름은 친이재명계와 반이재명계. 반이재명계는 친문계하고도 거의 동일시되는데 그 충돌이 불거지고 있다. 근데 이 가운데서 본인 이재명 의원은 침묵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런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하루 보면 여기도 친문계라고 할 수 있죠. 원내대표를 지냈던 홍영표 의원 CBS 라디오에 나와서 상식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본다. 그러니까 당대표에 안 나올 거라고 본다. 이런 얘기죠. 민주당에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당원이나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김종민 의원 K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당에는 참사였는데 가장 큰 원인이 이재명, 송영길 두 분이 한 달 만에 출마한 것이다. 또다시 당의 전면에 나서면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러면서 이런데 윤영찬 의원, 고민정 의원 등등 이제 참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친문의 파상 공세.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친명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친명계는요, 어제 오후에 당무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바로 이재명, 송영길 두 사람의 공천에 대한 과정을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여기뿐만 아니고, 이낙연, 정세균계, 이 계파라고 그러면 이재명계, 이낙연계, 정세균계 정도가 있습니다. 이낙연, 정세균계는 계파 없이 가자 이러면서 의원 친목 모임이라고 그동안에 쭉 얘기를 해왔었죠. 이 친목 모임을 해체했습니다. 이낙연계는 특히 한 20여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7일날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에 비지팅 펠로우로 연수를 떠나거든요. 물론 중간에 돌아온다는 설도 있지만 그건 지금 예정에 없는 것 같고 일단 1년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연수를 떠나는데 그 연수에 대한 환송회를 겸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은 안 된다. 이런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하는데 의견 일치 본다고 그래서 핵심 주인공이죠.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미국으로 가는 마당에 그게 제대로 동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거기서 더군다나 계보 해체를 선언했다는 거죠. 정세균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지방선거가 아니고 당대표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왜 계보 해체 선언을 했겠느냐. 이건 역시 우리 해체했으니까 너도 해체해라거든요. 이재명계 해체해라. 7인회 해체해라. 철험에도 해체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저는 늘 여기저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정당에서 계보가 있다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계보가 어떻게 활동하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계보가 별겁니까? 옛날처럼 동계, 상도동계 이런 것처럼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네들의 이익만 추구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돈도 나눠 쓰고 이런 것들 당직도 자기네들끼리 분배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계보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친소관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일종의 파당이죠. 파당. 그래서 그 중에 보스가 잘 되면 자리도 좀 나눠 갖고 이런 개념의 계보입니다. 옛날 돈 나눠 쓰고 하던 그런 계보하고는 다른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친소관계 정도야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아니 저희들끼리도 그게 학연에 따른 친소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지연에 따라서 아니면 직장 동료에 따라서 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걸 인위적으로 자꾸 막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더 문제입니다.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 쪽에서 계보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체 선언을 한다고 해서 해체 선언이 실제 해체가 될 일은 없죠. 아니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홍영표 의원하고 김종민 의원이 해체 선언을 했다고 해서 다음부터 홍영표 의원은 그러면 친명계의 좌장인 정성호 의원하고 전화해가지고 얘기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럴까요? 아니지요. 해체 선언과 무관한 얘기입니다. 결국 이거는 이재명계 해체해라 하는 압박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가 들고. 근데 어제 당무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친명계 별로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다. 거기서 뭐 이재명, 송영길 공천 과정에 문제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도 충돌을 피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 지금은 소나기가 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소나기는 피하자. 이런 전략적인 차원의 판단이다. 그래서 어제 거기서 혁신형 비대위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장난이죠. 그럼 지금 비대위는 뭐였습니까? 엊그제 해체된. 거기다가 뭐 아무리 이런저런 장식품을 달아도 역시 그냥 비대위는 비대위일 뿐이다. 그리고 그 또한 국면 전환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차피 8월 전당대회까지 전당대회 관리용입니다. 관리용 임시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게 뭘 혁신한다는 뜻입니까? 어차피 그나물에 그 밥인데 그거는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나와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었다. 토론할 분위기가 되지 않아 싸울 일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제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친명계 의원들 몇 명 나와서 기자들하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짜고 오기라도 한 듯 범친문계 의원들이 이재명 책임론을 쏟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뿐만 아니고 어제 하루 종일 그 권리당원 게시판이 있죠. 민주당에는. 거기에 보면 게시글 중 상당수가 수박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친문계를 공격했습니다. 수박은 뭐냐면 수박은 겉에가 파랗고 속은 빨갛죠. 이게 이제 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 이런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뭐 첩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수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온통 수박잔치가 벌어졌다. 게시판 글에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문재인 대선 패배. 이번 대선 패배. 3월 달에. 과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문재인 그러니까 대표 시절이죠. 그때도 대선 패배하자마자 수십만 명 정도의 당원 가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패배하니까 또 한 20만 명 정도의 당원 가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선 패배 후에 당원 가입이 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걸 이제 개딸이라고. 개딸. 뭐 개아들. 그게 뭐냐면 개혁의 딸. 개혁의 아들. 뭐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이게 이제 2030 여성들이 많다는 얘기죠. 여기에. 그러니까 개딸 얘기가 나오고 그 중에 일부 남성이 있지만 거기는 이제 개아들, 개혁의 아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이 지금 많이 가입해서 이 사람들이 주로 올리는 거다 이거죠. 이거는 옛날 문재인 대통령 체제였던 2015년 이게 이제 그 탄핵 직전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에 이때 이제 문재인 그 대표와 반문계 의원들이 막 당내에서 이런저런 걸 하니까 안 되겠다. 문재인 대표를 지원하자. 이래서 지원 사격을 했던 수많은 문바들 딱 그 현상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재명 일명 구하기, 일병이 아니고 이재명 한 명 구하기, 이재명 일명 구하기 이런 패러디물이 막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재명 의원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바 개딸들이 지금 게시판도 공격하고 당원 뭐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는 단계다. 이게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하고 아주 유사하다. 그럼 이건 또 뭘 의미하느냐? 이건 결국 당권을 장악하자는 겁니다. 당권 장악. 이재명을 당대표로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3월 9일 이후에 입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 당원 규정에 보면 6개월 이상 당비를 내야 권리당원이 됩니다. 3월이면 8월 달까지 안 되죠. 그러니까 또 친명계의 뭐 이수진 의원 등등 몇몇은 자 이거를 6개월을 3개월로 줄이자 이렇게까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바로 이재명 당대표 추대운동 일종의 이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이른바 친문재인 계열이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는 데 대해서 이재명은 침묵하고 이재명 의원의 주변 인물들 7인회
그 다음에 뭐 개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총수성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침묵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재명 의원은 왜 침묵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 그 의원총회하고 당무회의, 연석회의에도 이재명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방선거 이후에 당대표에 도전할 것이냐라는 현장 기자들의 수많은 질문에도 이재명 의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당대표, 아이고 지금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다 라는 정도는 얘기할 법한데 그 정도도 얘기 안 합니다. 왜? 당대표 도전할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이재명 스타일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자생당사, 자기만 살고 당은 죽는다, 뭐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했는데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의 스케줄대로, 왜냐하면 방탄을 위해서 배지를 달고 그 다음에 또 방탄을 이중으로 하기 위해서 당대표 자리를 자기가 가야 된다. 왜? 당대표에 가면 당대표를 검찰과 경찰이 수사한다고 했을 때 당 전체가 나서서 그걸 막아주지 않을 수가 없죠.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배지로 1차 방탄 조끼를 입었고요. 2차는 당으로, 당대표로서 성을 쌓는 검경의 공격에 방어선을 2개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이재명 의원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훌륭한 전법이죠. 그렇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지금 당대표 도전을 할 것이다. 왜 그러냐? 지금 얘기하는데 기자들이 아무리 질문을 해도 당대표 여부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할 생각이 없으면 얘기 안 하면 되고, 할 생각이 조금 있더라도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 그건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선을 딱 일단 그어 놓으면 그거야 이제 2달, 3달 뒤인데, 거의 3달 가까이 지난 뒤인데 상황이 뭐 또 6월달 되고 7월달 되면 또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도 얘기 안 하고 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이거는 거꾸로 보면 나는 당대표에 나간다. 아니 왜들 그렇게 모르냐. 기자들한테 그렇게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희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뒤집어 보면 나는 당대표에 나가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런 질문을 하느냐, 엉뚱한 질문을, 뻔한 건데 라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재명 의원은 당분간 모임 같은 데다 참석 안 하고 아마 기자들하고 만나는 기회도 될 수 있으면 줄이려고 할 겁니다. 왜? 나가서 만나면 질문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대표 도전. 그러니까 본인은 빠지고 지금 본인의 지지자나 7인회나 개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쭉 해서 분위기를 잡아주는 거죠. 그거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할 때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당을 생각한다면 이재명 전 후보는 출마하지 않았겠지만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당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원래 리더십 스타일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당을 생각한다면 나오지 말았어야죠. 그 결과가 맞았던 거죠. 그랬더니 또 많은 분들은 댓글에서 아니 이재명은 당 생각 안 해, 무조건 나올 거야, 그 말이 결국 맞았죠. 근데 저는 그 생각은 했습니다. 이재명 전 후보는 처음부터 본인이 출마할 생각이 있었죠.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본인은 침묵하고 주변에 개딸들이나 또는 7인회나 이런데 김남국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재명 출마를 막 촉구했습니다. 그 출마를 촉구하라 이렇게 사주한 사람, 또는 무언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철험회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바람잡고 나중에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출마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죠. 지금도 똑같은 과정을 밟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침묵하고 이수진 의원, 정성호 의원 이런 주변 사람들, 거기다 개딸들이 역시 이 당을 이끌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압박을 해서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사실 나는 안 나오려고 했는데 라면서 당대표에 나오는 그 수순을 지금 밟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제 눈엔
그렇게 보입니다. 나중에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시고, 그럼 그동안에는 거의 당이 아마 분당 일보 직전까지 갈 겁니다. 이 친명과 반명의 갈등이. 그러나 궁극적으로 저는 분당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뭐 사실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 것이고, 반명은 아직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명계가 이 구심점을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아마 분당론이라는 거는 힘을 받기가 어렵고, 그냥 뭐 기자들 그냥 기사거리만 되는, 분당 위기 뭐 이런 정도의 기사거리만 되는 사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자, 이재명의 긴 침묵,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